한동훈 만약 당대표가 되면은 예. 대표에게도 카드가 있나요? 그분들의 가만두지 않을 아. 카드를 가지고 있다. 한동훈 대표도? 예. 이를테면 어떤 카드일까요? 그거 하면은 잡혀가요. 뭔가리 있습니까? 아니 나와요. 캐비넷? 윤석열 정부에서 예. 저렇게 여인천하로 김건희 여사가 모든 전화 문자 하는 거 다 나오잖아요. 예, CBS 라디오 박종현 판승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내부 폭로전에서 한동훈 후보가 장관 시절에 우호적 여론을 만들기 위해서 댓글팀, 여론조성팀이 있었다라는 내부 폭로가 있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이 사안이 특검을 해서라도 진실을 규명해야 된다라는 강경한 입장인데요. 더불어민주당의 박지원 의원을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당연히 해야죠. 예. 아니 보세요. 특검 당연히 해야 됩니까? 국정원 댓글은 나쁘고 예. 국방부 사이버 사령부 댓글은 나쁘고 예. 한동훈 댓글은 좋은 댓글이에요. 김건희 댓글은 좋은 댓글이에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예. 민주당에서 문제 제기를 해가지고 두리컹스 특검에서 예. 김경수 날라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민주주의 파괴예요. 그러니까 특검으로 해야 된다. 지금 보세요. 요즘 급발진이 포도처처에 나오잖아요. 예. 그렇지만은 국가수에서 다 해결하잖아요. 예. 윤석열, 김건희 급발진도 특검으로 가면 다 해결됩니다. 아하.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그 검사 시절에 국정원 댓글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이기도 했죠. 제가 예. 국정감사에서 여주지청장 예. 윤석열 대통령을 세워놓고 질문해서 예. 받아낸 게 아하. 제가 출세시켜준 거예요. 제 질문에 답변해가지고. 사람에게 충성하지 사실 않습니다. 제가 예. 윤석열, 한동훈 다 출세시킨 사람들입니다. 아. 제가 박영수 특검 추천해가지고 박영수 특검이 윤석열, 한동훈 데려와서 지금 오늘날 됐잖아요. 예. 그러니까 정치란 것은 모르더라고요. 자 보세요. 예. 트럼프가 피습당했는데 바이든이 쓰러지잖아요. 자, 김건희 문자가 한동훈을 쏘았는데 예. 원희룡이 쓰러져 버리잖아요. 그런가요? 예. 뭐 몰라요. 그럼 보면은 아무리 복이 있어도 운 좋은 사람한테는 못 당한다. 아하. 트럼프 천원 탔잖아요. 사실상 그럼 뭐 잠깐 격가지로 얘기하면 미국 대선 끝났다. 두고 봐야죠. 아직 만약 바이든이 물러가고 예. 저는 어쩐지 미셸 오바마가 안 한다 하잖아요. 오바마 대통령은 또 바이든 대통령을 세게 서포트하고 있는데 거기에 뭐가 있지 않냐. 아하. 그래서 미셸 오바마가 승계한다고 하면은 해볼만 할 거예요. 그렇군요. 다시 또 국내 정치로 들어와서 이게 아직 6일밖에 안 남았으니 6일 정도 일주일 정도 남았기 때문에 국민의힘 전당대회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 아닙니까? 그래도 원희룡 후보가 쓰러졌다고 표현을 하셨습니다만 아니 오케목장 결투보다 더 재밌고 난장판이죠. 예. 집권 여당이 보면은 오늘 아침에 제가요. 예. 김현정 뉴스쇼에서 그 얘기를 했어요. 예. 아니 과거 우리 민주당이 하던 짓을 다 배워가지고 저 사람들이 해먹으니까 난리 아니에요? 예. 그렇죠. 기사가 많이 뜨더라고요. 예. CBS에 필요한 건 박지원이라니까요. 그래서 저녁에도 오셨습니다. 지금 보세요. 세상의 집권 여당에 예. 아무리 그런다고 김건희 여사 저 문자 저게 뭡니까? 예. 여기 또 잘 나오던 예. 진중권 교수한테 1시간씩 전화해가지고 57분입니다. 예. 57분 1시간 예. 자 해가지고 요즘 진중권 교수도 방송이 잘 안 나오더라고요. 휴가를 갔습니다. 휴가 핑계지. 아니 보세요. 어떻게 대학 교수가 예. 셀럽이 예. 시사평론하시는 분이 영부인하고 57분간을 전화해서 그걸 왜 또 평론합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멘토인 심평 변호사가 진중권 교수 같더라고요. 완전히 비판을 했죠. 비판을 많이 하더라고요. 자 이제 한동훈 그 장관 시절에 댓글팀 얘기를 좀 다시 돌아가 보면
이제 민주당에서 특검으로라도 진실을 밝혀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계시지만 사실은 한동훈 후보가 직접적으로 댓글팀 운영을 지시했다 이런 정황은 전혀 나오고 있지 않기 아니 때문에 언제 국정원에서는 지시했다고 했어요? 아 그런가요? 국방부 사이버 사령부에서는 언제 했다고 그랬어요? 김관진 장관도요. 예. 제가 다 한 거예요. 음. 다 질문하면 절대 아닙니다. 아. 그러니까 특검에서 다 나왔잖아요. 음. 드루킹스. 우리 민주당이 문제 제기를 했지만 언제 다 했다게요? 특검해가지고 나오니까 다 유죄 판결 받잖아요. 이건 거짓말을 윤석열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는 식은 죽 먹듯 해요. 아니 그러면 안 되죠 영부인이. 예. 오죽하면은 디올백을 작년 9월달에 받았는데 행정관 유모 행정관. 그분이 유모 행정관 예. 그분이 코바나 콘텐츠에서 데리고 있다가 청와대 대통령실 데리고 갔는데 예. 여사님이 돌려주라고 했는데 자기가 깜빡 잊어먹었다. 예. 김건희 여사가요 깜빡 잊어먹을 사람 데리고 있을 여자가 아닙니다. 아. 보통 분이 아니에요. 사업하신 분이죠. 그렇죠. 예. 그리고 지금 영부인으로도 보세요. 예. 여인천하 아니에요. 이 한 분이 나라를 전부 다 이렇게 어지럽게 하고 있는데 그걸 몰랐겠어요? 아니 그리고 보세요. 작년 9월 달에 받았어. 11월 달에 이사 가면서 한남동 관저로 가면서 예. 왜 책은 버리고 가고 디올백은 가지고 가요? 그때 돌려줘야지. 예. 말이 안 돼요. 그리고 몇 번을 말이 바뀌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비겁한 영부인 노릇하지 마라. 예. 깨끗하게 특검 받으면 다 해결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한동훈 후보는 이제 이러한 그 댓글팀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 마타도에 응하지 않겠다. 돈을 주고 고용했다든가 팀을 운영했다든가 한 적이 전혀 없다. 그냥 본인 지지자들이 자발적 지지 의사를 그렇게 표현한 것인데 왜 폄훼하는 거냐? 아니 예. 장해찬 예.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이 내가 거기 팀원이다. 이 이상 더 정확한 증거가 어디 있으며 자 결혼식장에서 신랑이 돈 받습니까? 자기가 안 썼다 하더라도 예. 자기 캠프에서 어떻게 됐는지 모르죠. 그러니까 특검으로 하면은 다 밝혀진다. 한동훈 후보가 억울할 수 있어요. 억울하면 특검해라. 이제 조국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이 문제를 이렇게 얘기를 하더군요. 사실 한동훈 후보 같은 경우에 어떤 억울한 부분이 있으면 바로 사법 대응을 시사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대응을 좀 안 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 부분이 더 오히려 특검을 가야 하는 그것은 좀 상황이다. 조국 대표가 잘못했. 잘못해서. 아니 한동훈 예. 비대위원장이 지금 집권 여당이 당 대표 나왔으면은 정치적으로 해야지. 검찰로 가지고 정치권 일을 밤낮 여의도 일을 서천으로 끌고 가면 그건 비겁해요. 아하. 조국 전 대표도 역시 예. 정치 초짜 대표다. 저는 그렇게 보이네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런가요? 정치권에서 나오는 건 정치권에서 해결하고 아하. 해야지. 예. 보따리 싸가지고 서초동으로 가려면 차라리 거기 살아야죠. 그런 걸 고려해서 오히려 법적 대응을 안 하고 있고 좀 저는 그렇게 정치적 봐요. 해결을 그건 잘하고 위해서 있다. 그런데 법적 대응할 수도 없을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군요. 자, 이번 전당대회 이제 그 국민의힘 같은 경우 일주일 남았는데 한동훈 후보가 결선 없이 그냥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봐요. 보고 계시더군요. 너무 압도적으로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 거듭 말씀드리지만 예. 김건희 여사가 한동훈을 저격했지만 원희룡이 쓰러져 버렸다니까요. 문자 공개 이후에. 그렇죠. 그리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오히려 민심을 받아가지고 지금 가고 있다. 그래서 저는 여러 번 수정을 했어요. 맨 처음은 나경원, 두 번째는 원희룡, 지금은 확실하게 한동훈이다. 근데 지금 2위와 3위권 싸움을 하고 있는 나경원 후보와 그 원희룡 후보가 단일화하게 되면 뭔가 변수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단일화해도 극복하지 어렵습니까? 못할 것 같아요. 이미 그런가요? 이 네 분의 사이는 완전히 담만 쌓인 게 아니라 아주 넘어가지 못하게 철조망이 쌓여져 버렸어요. 그래요. 그래가지고 저게 저는 처음 전당대회를 보고 분화가 시작되고 있다.
그런데 이제 분열의 길로 진화됐어요. 예. 그러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당대표가 되더라도 예. 지금 우리가 초미의 관심사는 윤석열 대통령과 어떻게 붙느냐, 김건희 여사하고는 어떻게 될까. 예. 하지만은 그 박은정 예. 조국 혁신당 전 검사 지금 현 의원. 그분이 감찰관 했잖아요. 예. 법무부에 그 징계 청구서를 써봤대요. 그러니까 거기에 다 나오는데 그 두 분은 악어세다. 서로 풀면은 다 죽으니까 예. 같이 갈 것이다. 아하.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말씀하시면 현직 그 부장검사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예요? 현직 부장검사가 아니라 지금은 국회의원. 지금 국회의원. 네. 전 검사. 예. 자,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만약에 예상하신 한동훈 후보가 대표가 되면 이제 용산과 국민의힘 어떤 지도부와의 관계가 정상적일 것이냐. 이를테면 한동훈 후보가 당 대표가 되자마자 이 사법 리스크 때문에 정상적인 대표 역할도 할 수 있겠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어떻게 됐든 한동훈 네. 비대위원장은 지금 현재 예. 보수층에서도 윤석열, 김건희는 버린 카드예요. 그런가요? 그렇기 때문에 보수층에서는 그래도 한동훈을 키워서 음흠. 보수 정권을 재창출하자. 이것도 잘못이에요. 예. 실패한 검찰 정권을 국민이 또 실패할 사람을 보내겠느냐 이런 계산이 있는데 예. 두 분은 상등한 갈등 속에서 굉장히 어려움이 계속될 거예요. 그렇지만은 언젠가는 깨지겠지만 예. 당분간은 악어새처럼 공생공존할 것이다. 그러나 갈등은 심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제 조국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이제 대통령과 김 여사의 성정상 한동훈 만약에 대표가 되면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이를테면 뭐 당 윤리위를 열다거나 혹은 지금까지 거론되는 이슈를 통해서 한동훈 대표를 끌어내릴 수 있는 움직임이 있을 거라고. 그렇죠. 예. 그러한 것이 있지만 예. 또 한동훈 만약 당 대표가 되면은 예. 대표에게도 카드가 있나요? 그분들의 가만두지 않을 카드를 가지고 있다. 한동훈 대표도. 예. 이를테면 어떤 카드일까요? 그거 하면은 잡혀가요. 뭔가리 있습니까? 아니 나와요. 캐비넷? 아니, 윤석열 정부에서 예. 저렇게 여인천하로 김건희 여사가 모든 전화 문자 하는 거 다 나오잖아요. 다 나와요. 그러니까 한동훈 당시 비대위원장 혹은 그 후보에게도 보냈던 것처럼 다른 그렇죠. 분들에게도 많이 보냈죠. 많이 보냈을 것이다. 그러한 그러니까 진중권 교수도 자기가 그게 나올 것 같으니까 미리 50심을 통한 자백한 거예요. 그렇군요. 그럼 어떤 수많은 국정 관여 정황. 그러니까 만약 현직 장관이나 소문대로 장관이나 문자도 보내고 전화도 해서 인사 개입 등이 나오면은 예. 지금 이미 문자로 최순실의 태블릿 PC 같이 폭발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예. 경호처장이 관계 있다 하는 것도 나오잖아요. 예. 물론 아니라고 하죠. 예. 지금은 다 아니라고 해요. 그러니까 특검으로 밝혀보자. 이것이 우리 민주당, 조국 혁신당 등 야권의 생각 아니에요? 이거 다 나와요. 그 관련 특검을 하게 되면 그럼 김건희 여사의 폰도 확보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연하죠. 지금 현재 문제가 되는 것은 공수처에서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 핸드폰 이런 청와대 대통령실 그러한 사람들을 통신영장을 발부받아서 하면은 다 나오는 거죠. 예. 그런데 그걸 안 하니까 특검을 하자는 거예요. 할 수 있을까요, 근데? 특검이요? 예. 해야죠. 그러나 대통령 국민이 지지를 받으면 돼요. 자 보세요. 박근혜 탄핵 때 20, 30표가 부족했지만은 국민이 민심이 받쳐주니까 63표 차이로 이겼어요. 예. 그래서 저는 민심을 과학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민심은 과학이다.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특검도 갈 수 있는 상황이다. 그렇죠. 자, 국민의힘 관련 마지막 질문을 드리면 한동훈 되면 땡큐다. 저희 방송 나오셔갖고 민주당은 오히려 화장실에서 웃을 일이다라고 한나땡 말씀하셨는데 당연하죠. 그러면 지금 다음 주면 우리 박지원 의원님은 화장실에서 웃으실 계획입니까? 그냥 밖에서도 웃을래요. 밖에서? 왜냐하면 예. 이렇게까지 진흙탕 사람에 대해서
분열의 길로 갈지는 몰랐어요. 예. 저도. 음흠. 그렇지만은 한동훈 대표가 당선되면은 음. 대통령 후보의 길로 가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우리 국민이 음. 윤석열 정권의 이 실패를 보고 음흠. 또 검찰 정권을 세우겠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화장실 가서도 웃을 수 있다 했는데 이제는 공개적으로 웃을 수 있어요. 아, 화장실 아니라 공개적으로 웃은 네, 일이다. 그렇죠. 아하. 얼마나 좋아요. 아하. 음. 아하, 그렇군요. 자, 민주당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민주당도 이제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8월 18일이 아마 전당대회인 것 네, 같은데. 그렇습니다. 우리 김대중 대통령 서거날. 아, 그날로 이렇게 맞춰졌군요. 장소를 못 잡아서 예. 같이 하기로 했어요. 그렇군요. 근데 사실 이제 이재명 후보의 연임이 거의 확정적이지 않겠느냐. 그건 확정적이고 그렇게 돼야 돼요. 그것을 제가 맨 먼저 얘기한 거예요. 의원님이 가장 먼저 얘기하셨습니까? 그렇죠. 네. 저처럼 국정원장 잘리고 지난 2년 이상 1000번 이상 예. 방송에 나와서 이재명 대표가 중심으로 뭉쳐서 대통령 만들자 이런 것을 주장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러나 잘못한 것은 또 지적해요. 그래서 이제 너무 어떤 전당대회가 긴장감이 없다. 혹은 그 재미가 없다. 어대명이다. 그런데 흥행이 안 된다. 지금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는 것 같아요. 어허. 이재명 대표가 예. 저는 늘 대표의 길로 가지 말고 후보의 길로 가라. 대통령 후보? 예, 대통령 후보의 길로 가라. 예. 마치 김대중의 길을 가라는 거죠. 김대중 총재가 연임돼서 대통령 후보의 길로 간 거예요. 그것은 우클릭을 해서 자꾸 중도로 옮겨갔단 말이에요. 예. 그래가지고 대통령이 이기잖아요. 예. 그러듯이 이재명 대표도 김대중의 길, 후보의 길로 가서 좀 우클릭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데 이분이 종부세, 금투세, 예. 상속세 같은 것을 감세 카드, 부자 감세 카드를 만지작 그러면서 연기를 피우잖아요. 예. 그런데 김두관 지사는 아니다. 이건 우리 민주당의 정체성을 훼손하는 길이다. 저도 반대해요. 그렇지만은 이재명이 길이 잘 가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봐요. 이 그러니까 정책 논쟁 자체가 의외로 국민의힘 공천은 오케목장을 결투로 권총으로 쏘고 칼로 지르는 참 더티한 더러운 추잡한 그런 전당대회가 진행되지만은 예. 우리 민주당은 의외로 정책 대결로 가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렇군요. 사실은 이게 종부세와 금투세, 상속세, 감세 카드 이재명 후보가 제안을 했습니다만 조국 전 대표 같은 경우 또 저희 방송에 어제 나와가지고 본인은 명확한 반대다. 아, 그렇죠. 그렇게 이게 종부세 이런 것을 뭐 감세하거나 없애게 되면 지역은 다 죽는다. 또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물론 그런 얘기를 하는 것도 일리가 있어요. 지방교부세 저도 그런 문제. 정책을 김두관, 조국 이런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래도 우리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뭉쳐서 정권 교체의 길로 가려면은 김대중의 길로 가서 외연을 확대하고 중도로 가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이재명 대표는 좀 우클릭을 할 필요가 있고 만약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당대표가 된다면 거기는 조금 좌클릭을 할 필요가 있어요. 딱 그렇게 해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정색대로 가고 있다. 저는 그렇게 잘하고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중원을 공략하기 위해서. 그렇죠. 근데 이제 조국 대표의 행보를 보면서 이제 일각에서는 다음 지방선거를 노리고 호남 패권을 노리기 위해서 민주당과 좀 이재명 대표의 차별화를 하고 있다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과한 그것은 해석인가요? 조국 대표가 좀 성급한 것 같아요. 아, 성급하다. 저는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조국 대표가 지민 비조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역구는 그 민주당, 말씀을 비례는 4년간은 지켜줘야 된다. 아하. 그래야 이재명 대표를 대통령 만들어 놓고 다음 총선부터 경쟁을 해라 하는데 일부 그 조국 혁신당 내부에. 측에서 호남이 민주당의 내재적 식민지이고 가스라이팅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굉장히 불쾌해요. 이렇게 한다고 하면은 만약 이번 10월에 있을 지방선거 보궐선거에 후보를 낸다고 하는 것은 진보의 분화를 의미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당면한 목표는 가장 유력한 이재명 대표를 대통령으로 만드는데 예. 같이 가자. 같이 싸워서 일단 윤석열 검찰 정권을 무너뜨리고 그 다음부터 경쟁하자. 총선에서 경쟁하자. 저는 그것을 바랍니다. 예. 이런 가운데 이제 김두관 전 의원이 이제 얼마의 유의미한 득표를 거둘 것이냐 이번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어떻게 보세요, 의원님께서는? 저는 상당한 표를 얻으리라고 봐요. 딱 지금 이재명 민주당이 과거 김대중 민주당하고 비슷해요. 사실 그런데 김대중 총재의 경선에 작고하신 김상현 의원이 예. 대통령 경선 후보로 정대철 현 현장회장이 나왔는데 예. 치열하게 싸웠어요. 그때는 저는 이제 김대중 대통령 대변이니까 저하고도 많이 싸웠어요. 싸웠는데 그때도 30% 정도가 가더라고요. 그래서 정치는 DJ와 했었어도 네, 정치는 100%가 없습니다. 예. 60%가 100%라 가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또 이재명 대표가 2년 전에 77% 받았다는데 예. 저는 김두관 후보가 한 30% 이상 받는 것이 오히려 우리 민주당을 이재명 대표를 돕는 길이다. 저는 그렇게 봐요. 오히려 연임을 할 때 77.7을 못 받으면 어떤 재신임 효과가 더 적은 거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는데 뭐 오히려 그렇게 볼 필요는 없어요. 누가 보더라도 예.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가 되는 거고 또 이재명 대표를 대통령 후보로 내세워야 그렇죠. 지금 현재 1등 아니에요. 뭐 1등하는 후보를 놔두고 예. 저 밑에 있는 후보를 할 수는 없잖아요. 예. 그런 의미에서 그렇다면 어떤 김두관 후보가 30% 정도 얻게 되면 이재명 일극 체제라는 그런 비판도 좀 상쇄가 되고 안치업 받으면 어때요? 이재명 대표라고 다 칭찬받을 수는 없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오히려 건강한 민주당, 경쟁하는 민주당이 되면은 훨씬 저는 대통령 당선 전략상 필요하다. 그렇게 봐요. 그렇군요. 마지막 질문은 오늘 김건희 여사 명품백 관련 유모 행정관의 진술이 나왔는데 일각에서는 이 진술 때문에 김 여사의 무혐의 가능성이 커졌다 이렇게 전망이 나오는데 아니 어떻게 커져요? 아닌가요? 아니 9월 달에 예. 돌려주라고 했는데 깜빡했다? 깜빡했죠. 아까 했죠. 그렇죠? 그럼 행정관 책임 아닙니까? 아니 그런데 예. 거짓말이죠. 고리 자른 거예요. 어. 이정섭 장관이 최혜병 관계로 대통령과 전화 안 했다. 예. 비겁하잖아요. 윤석열 대통령 책임 부하한테 넘기고 꼬리 잘라버리잖아요. 예. 전화했다. 이거하고 똑같아요. 윤석열 김건희 대통령 부부는 급발진도 잘하지만은 꼬리 예. 자르기도 진짜 기가 막히게 잘하는 사람들이다. 그러면 안 된다. 그거 아니에요? 그걸 믿는 국민이 어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 최근에도 보세요. 정진석 포장지도 안 뜯고 가지고 있다? 한번 바꿔볼 수 있게 해보라죠. 그러면 안 돼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네, 감사합니다.